안녕하세요. 나긋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듭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연금 계좌와 이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연금 계좌들에 관하여 매우 자세한 내용과 연말정산에서 소득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과정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부득이하게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과 공제되는 세금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13월에 보너스라고 하죠. 2023년에 개편된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 포함한 세액공제율이 16.5%나 됩니다. 예를 들면 9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48만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가 됩니다. 이 두 계좌를 합하여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 되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두 계좌 합하여 900만원까지 됩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IRP는 900만원까지입니다. 좀 더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연금저축 계좌에만 연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김철수 씨는 IRP 계좌에만 연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탄 씨는 연금저축에 600만원까지 채우고 IRP에는 300만원까지 납입하면 9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금과 같이 투자 손실이 거의 없는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IRP 계좌에서는 이러한 안전자산의 납입금의 최소 30% 이상 반드시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IRP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1,000만원을 납입하고 이 둘의 계좌에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S&P 500 ETF에 최대 7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S&P 500 ETF에 1천만원 모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자산 운용 제한이 있으니 각자의 투자 방향과 성향에 따라 어느 계좌를 운영할지, 어느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 투자하면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으로 다 떼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납입된 금액의 소득 원천이라는 4가지 구분에 의하여 세금 부담이 가벼운 것부터 순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출되고 그에 따른 세금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4가지 소득 원천에 따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며 이러한 금액이 인출될 때에는 세금이 없이 인출됩니다.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을 예를 들면 세액공제 한도 초과하여 납입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연말정산할 대상이 아닌 분이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 이체받은 퇴직급여가 두 번째로 인출되며 이 퇴직급여가 인출되면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의 30에서 40%를 감면한 70에서 60%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 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퇴직금 금액과 근무 연수에 의하여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근무하고 퇴직금이 약 1억 원일 경우 퇴직소득세를 약 54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게 된다면 540만 원에서 30%를 감면한 약 378만 원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세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인출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인출되고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원천 징수 세율은 나이에 따라 아래 도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즉 늦게 찾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출되는 금액은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 배당금, 분배금이라는 운용 수익금이 인출됩니다. 이때에도 3.3에서 5.5% 연금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수령할 시기에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된다면 그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열심히 모아온 ETF 주식을 조금씩 매도한다면, 즉 조금씩 이익 실현하며 곶감 빼먹듯 조금씩 수령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각각 계좌를 따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미리 세금 걱정하여 투자를 망설일 필요까지는 없겠죠. 투자를 잘하여 그만큼 수익금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도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가 연금 계좌에 있으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저축금액은 나중에 찾았을 때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금 수령에서만 연 1,2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세공제 받지 않은 저축금과 이체 받은 퇴직급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을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한 분들은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 인출할 경우 얼만큼 손실이 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IRP는 매우 까다롭고 그나마 연금저축이 좀 더 유연해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상이며 1년간 900만 원 납입하였고 이 기간 동안 운용수익이 2.5% 났는데 부득이하게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우측 도표와 같이 계산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금 900만 원과 운용수익금 22만 5천 원을 합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공제 16.5%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계산해보면 152만 2천 원이 공제되어 총 수익금이 마이너스 10만 9천 원이 됩니다. 즉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수익금 90만 5천 원에 비하여 약 100만 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납입금이 더 많았다면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금도 더 크겠죠. 그러니 연금 계좌는 절대 중도 해지 없이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연금 계좌를 최대한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며 반드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중도 해지하면 절대 안 되는 연금 계좌에 관련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